네,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저녁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퇴근들 하시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투자자에게 화이팅 하시라고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종근당 국내 5대 제약사 중 국내 4위 제약사이죠. 5대 제약사에는 이제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과 이제 종근당이 있는데, 이 종근당이라는 회사 참 우여곡절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좀 이겨내고 종근당이 이제 다양한 혁신 신약의 연구 개발 R&D로 선도 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제 적극적으로 R&D 투자에 임하고 있는 업체로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22건의 인체 대상 임상 시험을 승인받아서 진행 중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 현재 종근당의 주가 위치에서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당사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과 관련된 개발 중이거나 승인을 받은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주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브리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식빗자로 많은 홍보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치료제가 궁금하시겠죠. 종근당 투자자시라면 모두 알고 있을 나파벨탄. 그러니까 성분명은 이제 나파모 스타트라고 하죠. 이 나파모 스타트 관련주들은 몇 개 있습니다. 국전제약, 펩트론, JW 중해제약, 제일약품, 경보제약이라던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자이죠. 이제 종근당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 이 나파벨탄에 대한 유효성이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된다는 결과로 이제 조건부 승인에 실패하고 거기에 지난달 4월 21일자 공시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미허가 첨가제 사용, 제조기록서 허위 작성과 원료 사용량 무단 변경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라는 일부 의약품 9개 의약품에 대해 이제 잠정, 제조, 판매 중지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후 주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죠. 그러면 왜 이 나파벨탄이 에 대해서 왜 입증을 못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 그러니까 주 평가 지표인 임상적 개선 시간은 시험군 52명과 대조군 50명, 그러니까 모두 11일 차이로 11일로 차이가 나지가 않았다고 하면서 유효성을 입증을 하지 못했고요. 이어 추가적으로 평가한 이제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 즉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4일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조기 경고, 이제 조기 경보 점수가 7점 이상, 조기 경고 점수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 19로 인한 폐렴 환자의 그 치명도를 예측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 조기 경고 점수 7점 이상인 일부 특정 환자군 36명에 대해 이제 추가 분석한 결과가 임상적 개선 시간은 그러니까 시험군 18명과 대조군 18명에 대해서 각각 11일과 14일로 차이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별다른 그 차이를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불허가 났던 부분이죠. 검증 이제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이제 종합할 때 제출된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는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가 이제 충분하지가 않다.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신청 효능, 효과 추가를 위해서는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근당이 이제 임상 3상 이제 승인까지 또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 조건부 허가 신청까지 이제 같이 자진 취하를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또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 파스테르 연구소가 이 나파모스타트 성분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도 종류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약효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의 고위험군, 그러니까 사망지수 7 이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기 경고점수 7점 이상 대상으로 나파벨타는 이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해서 약 6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병원하고 국내 기관 10여 곳과 유럽,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서 동시에 진행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종근당에서 또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에 보시면 여기 임상 3상은 중증의 고연고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대 병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브라질, 러시아, 인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일단 이제 4월달에 밝혔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다 진행을 이제 하기로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임상 3상 결과는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이니까 빠른 이제 우리 연내에 이제 빠르면 10월, 늦으면 이제 연내 12월까지는 이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외에 이제 다른 부분도 이제 종근당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를 위한 이제 항암 이중항체 바이오 신약이라 그러죠. CKD702라고 해서 아마도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이제 죄송합니다. 작년 6월 18일 날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그러니까 이상 승인을 했다 해갖고 6월 17일 날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8월 4일 날 이렇게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때는 이제 렘데시비를 하고 이제 그때 다 저기 할 때죠. 그때 이제 요때 또 상승이 나온 부분에서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중항체 임상 1상 예정이라는 이런 이중항체 테마에 따라서 이날 이제 8월 20일 날 요때도 같이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죠. 요때부터 해서 요때까지, 네, 요때까지 계속 이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CKD702는 이게 이제 이중항체 종근당의 이제 이중항체 바이오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난해 6월 그 미국 연례 암학회 AACR이라고 해서 그 미국 연례 암학회에 이제 동물 실험 결과가 발표가 돼서 주목을 받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중항체 기술의 그 이중항체를 가진 치료제는 한 가지 항체로, 그러니까 두 가지 세포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암세포 변이에 대처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죠. 업계 관계자들끼리도 이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기술로 임상 1, 2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한 업체는 국내 종근당 포함해서 5곳이 있죠.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 한미약품, 파메핀 등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 신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CKD702 항암 치료제는 암의 성장과 증식에 필수적인 두 수용체, 그러니까 CMET라고 하고,
EGFR이라는 그러니까 동시에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CKD702는 암세포주에서 암의 성장과 증식에 필수적인 수용체와 상피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항암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입증이 됐고, 현재 국내 폐암 환자 대상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위, 대장, 간암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하면서 글로벌 임상을 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유전성 그 희귀질환 샤르코마리투스 CMT라는 그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CKD510이라고 하는 그 이제 종근당의 그 신약 이제 그 제품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럽에서 임상 1상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귀질환 샤르코마리투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고형암 증식저해하는 항암 이중 항체 및 전 임상 단계 위 간암 등으로 그러니까 적응증까지 이제 확대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면서 이 개발에 성공할 경우 또 글로벌 신약으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주가를 보면 이제 임상 1상 예정이라는 이중항체 테마를 이루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8월 31일자죠. 8월 31일자 이때 이제 임상 1상 예정이라는 그런 뉴스 발표와 함께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상을 진행 중이니까 1상을 성공을 했다는 이제 이게 8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이니까 이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마 주주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도 아마도 알고 계실 내용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 미국 그 FDA에서 렘데시비르와 함께 이제 코로나19 치료 목적 긴급 승인을 한 미국 그 일라이 릴리사의 올루미언트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있었어요. 기억을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이 약 성분 바리시티닙이라고 합니다. 이 약 성분이 좋아서인지 이 약이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종근당이 그때 이 올루미언트라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코로나19 그 렘데시비르와 같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11월 20일자에 이제 종근당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이 나온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11월 20일 요때죠. 요때 이렇게 또 한번 렘데시비르와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약이 이 올루미언트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종근당이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 호재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는 이제 미국사인데 그 미국이 이제 한국 릴리라고 또 따로 있어요. 한국에는 그 일라이 릴리와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종근당이 그 한국 릴리와 함께 이 올루미언트라는 약을 공동 판매 계약을 맺은 사실로 인해서 이렇게 종근당 그룹사가 이날 같이 상승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이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올루미언트가 보여준 이 모발 재생 효과, 안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3월에 릴리사에서 2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자가 면역 질환
그 원형 탈모 치료 효과를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릴리는 이 회사가 올해 하반기 FDA 허가를 목표로 올루미언트 추가 적응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여기 표시를 해놨죠. 릴리는 올해 하반기 FDA 허가를 목표로 올루미언트 추가 적응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36주간의 관찰 결과가 바리시니팁 4mg에 1일 1회 복용을 한 환자의 35%가 최소 80%의 두피 모발이 재생이 됐다고 합니다. 2mg은 22%의 환자가 모두 재발 재생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반면 경쟁사인 위약그룹은 5%만이 모발 재생 목표값에 도달했다. 이런 기사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임상 시험 이상을 성공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2상까지는 성공은 무난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3상이 어려운 거지 2상까지는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다들 이제 의료계나 그쪽 바이오 쪽에서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 부분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종근당 관련주, 종근당 그룹사에 대한 그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자자 및 주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주가가 왜 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악재는 다 지나갔죠, 이제 종근당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황변병성 치료제가 또 있어요. 종근당이 이 황변병성 치료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안구질환, 이 망막 관련해서 이 안구질환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개발 관련해서 이제 루센티스라고 하죠.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이 루센티스 부분까지 임상 3상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 지금 현재 시판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이제 국내 시장을 공략에 나설 준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루센티스는 황변변성, 그 당뇨병성, 황방부종 등 안과 질환 치료제로 이 글로벌 매출이 4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큰 거죠. 4조 원대라면 진짜 4조 원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종근당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개발 완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임상 3상을 성공을 했으니 지금 이제 시판 허가, 식약처에서 이제 시판 허가만 나온다면 이게 이제 제일 빠르지 않을까. 그쵸? 어차피 이제 시판 허가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제일 빠르죠. 소식 전해지는 게, 우리 이제 주주분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게 이게 굉장히 빠르고, 여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응은 더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국내 이제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에 이제 또 판도 커지는 거고,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백신, mRNA 백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커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종근당도 이제 악재 속에서 굳건히 버텨주면서 투자와 개발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 탈출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불허가 되면서 3월 17일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이때부터 급락이 나왔던 거죠. 거기에다가 좀 안정을 찾는가 싶었더니 이제 9개 의약품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판매 중지 명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작년 12월 22일 고점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고점 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가 12만 8천 원이죠. 오늘 종가가.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 이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여기서부터 선을 쭉 따라가 보시면 이제 요때부터 나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 뭐 이런 부분,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부터 계산을 해보면은요,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얘기죠. 바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선을 한번 또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이 보이시죠? 파란 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보이시죠? 일치가 돼가고 있다는 거. 주가는 여기에 있지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게 이제 수렴이 다 끝나면 상승으로 변하지 않을까. 차트는 상승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종근당 그룹사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이 종근당이 올라야 종근당 홀딩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모두가 주가가 연동이기 때문에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종근당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수렴이 거의 다 됐다. 그래서 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받쳐준다고 하면 주가는 바로 이제 18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쉽고 빠르게 안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빠른 게 이 황반변성 치료제죠. 시판허가 나오는 소식. 그리고 두 번째 비소세포 폐암 이중항체 이제 임상 1상, 그 다음에 이 소식일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이 올루미언트 모발 관련해서 이 임상 2상 소식이 이어질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올 연말에 가면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주가는 6개월을 먼저 앞서서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게 이제 젊은이 뿐만이 아니라 주가도 업체의 꿈을 먹고 상승을 합니다.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 주식빗자루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